번째 그래프 두 번째 C단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차 함수 fx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4일 때를 만족시키는데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고 했을 때 f1을 구해라. 자, 문제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쵸? 기울기예요. 지금 2a-b분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a-b분의 라고 되어 있다면 f2a-fb 값 이게 곧 누가 돼요? 그쵸? fx의 기울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기울기를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죠. 2a-b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f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차 함수 y는 fx에서 기울기는 4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4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3,1을 지난다 했으니까 3을 집어넣고 y에 다시 1을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b가 1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y절편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이제 식이 완성이 됐죠. fx라는 식은 4x 마이너스 11이에요.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구하라고 하는 건 f1 값이었기 때문에 f1 값까지 해서 4 마이너스 11 하니까 마이너스 7 어때요? 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 변형만 익숙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평행한 두 1차 함수다. 평행하다라는 거는 그쵸,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3분의 1이다. 이 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3분의 1x 더하기 1이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는 y절편이 1이고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도록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나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평행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는데 그 선분 PQ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 PQ가 될 수 있는 위치는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죠. 여기 더 커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가능하죠.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두 가지 상황을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한번 끝까지 살펴보죠.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 중 가장 큰 것을 구하시오. 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커지는 방향으로 1 가는 거, 작아지는 방향으로 1 간 거.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상황 다 한번 풀어볼까요? 커지는 상황으로 간 거. y는 3분의 1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x절편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y는 3분의 1x 더하기 b의 그래프의 x절편이 마이너스 4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0을 지나는 거죠. 그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b는 제로다. 그럼 b는 3분의 2가 되겠지. 이 상황에서의 b는 3분의 2.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b는 제로니까요. b가 얼마예요? b가 3분의 4죠. a 값은 똑같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a 더하기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니까 1이 나오겠네. 여기서는 a 더하기 b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될 테니까 3분의 5가 되겠네요. 더 큰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답이 되겠다. 어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1차 함수, 그럼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야 될 텐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x절편은 y절편의 2배다. 그러면 x절편, y절편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y절편을 여기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뭐 a라고 해볼까요? x절편은 그거의 2배래요. 그럼 2a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x절편은 y절편의 2배다. 그럼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다시 이 직각 있는 부분에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a 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점, 여기를 지난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 p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점에서 x점 길이, 그러니까 3p, x끼리 뺀 거, 3p 플러스 2, 그 다음에 y끼리 뺀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3p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방향으로 했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p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위에 분자할 때도 p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방향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치.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대각선의 곱이 같다는 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마이너스 2랑 얘를 곱할게요. 그러면 4 더하기 2p가 될 거고 1과 얘를 곱하니까 3p 더하기 2가 되겠네. p를 우변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p 상수를 좌변으로 보내니까 2. 자, 그럼 p가 2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점을 지나는 게 되냐면 마이너스 2,2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알았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건 어렵지 않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b.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고 y에다가도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 더하기 b는 2니까 b는 1. 답을 완성합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함수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하나 늘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푸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중요한 문제네요. 시험에서 많이 보였던, 각 학교에서 많이 보였던 문제인데 지금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P점이 여기서부터 볼게요. 점 P는 꼭지점 A를 출발해서 D까지, 그러니까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까지 이동을 해요. 반대 방향으로. 근데 2초마다 3cm씩 움직인대요. 그럼 2초마다 3cm씩이다라면 1초에 얼마다? 1초에 2분의 3cm씩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한 지 X초 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Y라 할 때 다음을 답하시오 해서 이제 1, 2, 3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쉽게는 그냥 P가 A에서 B 사이를 움직일 때만 나왔을 때 그게 이제 1단계 버전이고요. BC, 그 다음에 CD까지 지나는 동안에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묻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좀 전에 문제가 3점에서 4점짜리 문제라면 BC, CD까지 갔을 때 식의 변화하는 과정 또는 그래프의 변화하는 과정까지 알아가세요, 알아내세요 하는 건 5점짜리 문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자, 우리 지금 그 단계가 나와 있어요. 1, 2, 3.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PD. 그러면 삼각형이 P가 AB 위에 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P가 AB 위를 지난다. 그러면 1초에 2분의 3cm씩 간다 했으니까 초를 x라면 시간을 x라고 했을 경우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2분의 3x가 18이 되는 거죠. 물론 2초마다 3cm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2분의 3x가 18cm입니다 했을 때 x는 18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2초예요.
그러니까 A, B를 P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0초부터 해서 x가 0초, 0일 때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B에 딱 이르는 그 시간 12초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밑변의 길이는 바로 이 길이가 될 테니까요. 이 길이는 2분의 3x가 되겠죠. 높이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식을 쓰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여기서 y라고 했으니까 y는 밑변 길이 곱하기 12. 그 다음에 나누기도 물론 해줘야죠. 그래서 6이 되겠죠. 3이 되니 9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AB 위를 움직일 때 9x가 되는데 그 AB 위를 움직일 때라고 하는 것을 x의 범위로 같이 써주신다는 얘기예요. 0부터 12까지. 0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삼각형을 아직 이루지 않기 때문에 0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어디를 갈 때를 생각해야 돼요. P가 이제는 B에서 C까지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B에서 C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P가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삼각형 APD라고 하는 것은 APD 이렇게 돼요. 그러면 P가 다시 움직여서 APD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넓이가 어땠습니까? 다 어때요? AD하고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넓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평행선에서 밑변 AD를 공유하는 삼각형이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BC 구간을 P가 BC 구간을 움직이는 동안은 넓이가 다 계속 12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로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9, 그냥 18 곱하기 2분의 1이지만 그냥 일단 다 쓸게요. 그래서 108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2초일 때부터 해서 12cm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2분의 3x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3x가 12다. x는 12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초예요. 8초. 8초를 움직이는 거니까 12부터 8초거든요. 이번에는 12가 들어갈 때나 그거부터 8초가 될 때까지가 다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12초부터 20초까지는 넓이가 다 108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12 곱하기 9로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어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구간이라고 하는 건 CD 구간이잖아요. 이 CD 구간에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CD 구간에 왔을 때라고 하는 것은 x가 얼마가 될 때예요? 20초부터 다시 여기 돌아오는 데까지죠. 돌아오는데 역시 12가 걸릴 거예요. 돌아오면 역시 삼각형이 이루지 않기 때문에 20초부터 32초까지 구간에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P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 APD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P가 여기를 왔고 이동해온 거리는 여기를 이렇게 이동해온 거지만 우리는 여기 넓이를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씩 쓸 때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이동해온 거리를 2분의 3x라고 여기서 쓸 때처럼 똑같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20초 넘어서까지의 시간이 다 카운트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길이가 다 여기 이렇게 이동해온 전체 길이가 밑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A에서 B, 다시 B에서 C까지의 길이는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동해오는데 걸린 시간은 빼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2분의 3, X가 아니라 2분의 3에서 전체 시간에서 C까지 오는데 걸렸던 시간인 20초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21초 이렇게 되면 그 1초의 거리까지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 CP 구간이 되죠. 근데 심지어 거기가 또 밑변도 아니야. 밑변은 이 DP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DP, 밑변인 DP는 어떻게 해야 돼요? 18에서 2분의 3 x-20을 또 빼줘야 돼요.
x-20을 또 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또 정리해 줘야겠죠? 18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10 30 48 마이너스 2분의 3x 이게 밑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p 길이가 밑변, 여기가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씁시다. y는 밑변 48 마이너스 2분의 3x 높이는 1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그냥 6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식이 최종 식이고요. 그때 x는 20초부터 해서 32초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20을 넣어봤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0이 들어갔을 때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볼게요. 6, 48, 20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18 곱하기 6이네요. 18 곱하기 6이 곧 108이에요. 그러니까 20초가 되는 그 순간은 여기에서나 BC 구간에서 계산했던 108이나 CD 구간에서 했던 108이나 서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 2, 3의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x라고 놓고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0부터 12까지 12부터 다시 20까지 그 다음에 20부터 다시 32까지 이렇게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12초가 됐을 때 우리가 얼마였냐면 12가 됐을 때 108이었죠. 넓이가 108 그러면 9x의 그래프 다시 쭉 108로 일정했다가 다시 여기서 쭉 이렇게 대칭형 사다리꼴 등면 사다리꼴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나서는 한번 문제를 볼게요. 1번 0부터 12까지의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 질문이죠. 요거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는 9x를 답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20부터 32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얘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 y는 6 괄호치고 48 마이너스 2분의 3x 그러면 얘를 정리하셔서 쓰셔도 돼요. 전개를 하셔서 전개한 거를 마저 쓸까요? 전개하셔서 쓰신다면 6 곱하기 48이니까 6 86에 48 46에 24 288 마이너스 9x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쓰셔도 되고 이 상태로 쓰셔도 돼요. 괄호로 쳐놓고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번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y는 72를 만족시키는 x값을 모두 구하시오 했는데 y는 72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구간에선 생기지 않겠죠. y가 72가 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72가 되는 때를 y는 72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한 번, 세 번째 구간에서 한 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y값에다 72를 넣으셔서 그때 x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답을 한번 해볼게요. 9x가 72가 될 때라고 하는 것은 그쵸, 여기서는 뭐 x는 8초. 구간 안에 있는 시간이 나왔어요. 8초일 때 72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288 마이너스 9x가 72. 그러면 9x를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리고 얘를 상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216이 되네. 그러면 x는 24가 되겠네. 9사 36이니까 여기서의 시간은 x는 24초. 그러니까 8초와 24초가 될 때 두 번 7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3번 답이 됩니다. 자, 어때요? 제가 이 문제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 곧잘 나오는 얘기라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보통은 첫 번째 구간에서의 식이 나오고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수록 세 번째 구간의 식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많이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이렇게 1차 함수 활용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다 읽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식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문제 이해하는 것보다 식 세우는 게 그래프를 보고 식 세우는 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일단 y가 시간이고 x가 킬로인데 무엇의 무게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 사이의 식을 먼저 그래프를 보고 세워보면 y는 기울기가
60에서 120까지 증가했어요. 그럼 얼마 증가한 거죠? 140, 160 증가한 거네요. 160이 증가한 동안 y는 얼마큼 증가하고 있냐면 2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기울기죠. 그래서 160분의 2x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하시면 돼요. 지나는 점 하나가 뭐 60,0을 집어넣을까요? x절편이 60이라고 나왔으니까 60,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80분의 1x 더하기 b x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 60을 집어넣었어요. 더하기 b는요. 그러면 이게 4분의 3이네.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식 자체는 지금 80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식이에요. 뭐에 관한 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비행기가 화물, 승객, 연료, 그들의 무게의 합이 1000kg가 되게 해서 비행을 하려고 한대요. 오른쪽 그림은 이 비행기 연료의 무게래요. 세 개 중에 이 연료의 무게가 x가 됐던 거네요. 최대 비행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그들의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럼 화물의 무게가 화물이 194 그리고 승객이 346 일 때 최대 비행 시간 y가 얼마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의 합이 100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연료의 무게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1000에서 194와 346의 합을 뺀 게 연료의 무게, 즉 다시 말해서 x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46을 해주면 540이네. 460이네요. x가 460일 때 y가 얼마입니까?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거네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식을 세워놨었으니까 x에다가 460을 집어넣으면 80분의 460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건 4분의 2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 다시 말해서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대 비행 시간은 5시간, 단위가 시간이었으니까 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5시간. 어때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네.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연습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마지막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안녕.